안녕하세요. 이셀프 컴퍼니입니다. 오늘은 서울시 역량평가, 그 중에서도 서류왕 기법 과목 문서 작성을 하실 때 유의사항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서울시 코칭 세션을 진행하면서 수강자분들에게 가장 강조하는 중요한 유의사항이 문서의 양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마시라는 겁니다. 많은 수강자분들이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점수가 더 잘 나오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런데 결론부터 얘기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 문서 양이 많다고 해서 점수가 더 잘 나오는 것이 아닌지, 그럼 그 원리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먼저 이제 문서의 양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출 때 나타나는 첫 번째 부작용이 본론보다 서론이 길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이상적인 보고서의 밸런스는 서론과 결론보다 본론이 더 길게 나와야 됩니다. 본론이 몸통이거든요. 본론에서 뭘 어떻게 할지 실감나게 현장감 있게 집행할 수 있게 해결 방안을 제시하는 게 목적이죠. 그런데 실제 역량평가에서 많이 나타나는 패턴은 서론이 본론에 비해서 지나치게 길고 장황한 경우가 많습니다. 서론에 자료에 제시된 수치, 고유명사 이런 거 싸그리 작작 복사해서 현황에 붙여 넣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본론에서는 구태연하고 당연한 얘기 두 줄 쓰고 끝납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밸런스가 안 맞게 되죠. 그러니까 서론의 구성 요소라고 한다면 배경, 원인, 문제점, 현황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리고 본론은 그 개선 방안, 세부 추진 계획, 실행 계획 이런 것들이 상황에 따라서 목차가 다르게 구성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봐야 될 점은 역량평가는 받아쓰기나 암기력 테스트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 상황 파악은 문제 해결 도출을 위한 인트로지 상황 파악 자체를 제시하는 게 목적이 아니거든요. 그 상황 파악에 해당되는 부분이 서론이죠. 그냥 문제에 나와 있는 객관적인 정보인데 이 현황을 길게 쓰게 된다는 점입니다. 문제 해결 부분은 주관적인 내 생각, 아이디어, 의견. 그러니까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정작 나와야 될 내용은 바로 이제 본론 부분이죠. 그러니까 역량평가에서 평정에 초점을 맞추는 부분은 담당자로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여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지. 주어진 자료를 잘 읽고 옮겨 적었는가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이거는 받아쓰기가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받아쓰기에 시간 낭비를 하게 되면 안 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받아쓰기로 서론에서 긴 시간을 소모했다면 정작 어떻게 문제를 해결할지 본론을 구상하고 생각할 시간이 없어집니다. 이렇게 문제 해결에 접근하고 문서를 작성했을 때 피드백 리포트가 이렇게 나와요. 예를 들면은 파악한 문제를 단편적으로 나열하고 현황을 단순히 서술하는 데 그침. 이런 문구들이 나옵니다. 만일에 내 역량평가를 보았고 피드백 리포트를 받았는데 이런 유사한 의미의 문장이 적혀 있다라고 한다면 받아쓰기를 하면서 서론에 너무 긴 시간을 소모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길게 써봤자 단편적으로 나열하고 단순히 서술하는 것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과제를 자세히 잘 보시면 안내 주의사항에 이런 얘기가 적혀 있거든요.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연락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상세히 기술해야 합니다. 여기서 상세히 기술하라는 거는 객관적인 정보를 상세히 기술을 하라는 것이 아니고요. 무엇을 어떻게 해서 문제 해결을 할지를 상세히 기술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문서 양에 초점을 맞출 때 나타나는 또 다른 두 번째 부작용은 뭐냐면 쓰지 말아야 될 내용을 쓰게 된다는 겁니다. 문서 작성을 하다 보면은 사실 이런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이거 좀 싸한데, 이거 좀 찜찜한데. 근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평정을 할 때 감점 요소로 작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피드백 리포트에 나온 문구로 보면 이런 상황이죠. 제시한 해결 방안의 실현 가능성이 낮고 장애 요인을 고려하지 못했다. 당위성만을 제시하고 있고 이걸 구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 전략이 결여되어 있다. 이런 문구들이 나옵니다. 만일에 이런 문구들이 피드백 리포트에 내가 영양평가 본 피드백 리포트에 제시가 되어 있다면 좀 싸하고 찜찜한 부분을 그냥 놔두지 않았는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제시한 해결 방안이 있는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쓸 때 싸한 겁니다. 아, 이렇게 실현 가능성이 낮은 걸 써도 되나 찜찜한데 이런 느낌이 드는 거죠. 아, 이거 분명히 장애 요인이 있어서 이렇게는 안 될 텐데 이런 거 써도 되나? 이게 싸한 느낌이 드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아, 이거 너무 당연한 얘기, 당위성만 제시하는 거죠.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이렇게 해도 되나? 그러면 당연히 아, 좀 싸하다, 찜찜하다 이런 느낌이 들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쓰지 말아야 될 내용을 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서의 양에 초점을 맞추면 어떻게 되냐면 아, 이거 좀 찜찜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데 다시 이걸 생각해 보거나 재검토해 보지 않게 됩니다. 아, 써놓은 것이 아까우니까 아, 이거 지우면 양 줄어드는데 아까운데 뭐라도 썼어. 칸은 채웠으니까 뭐 성의는 봐주겠지. 이런 생각으로 이 찜찜한 부분을 그냥 놔두게 됩니다. 그런데 이 그냥 놔둔 이 찜찜한 게 평정을 할 때는 실현 가능성이 없고 구체성이 없고 그냥 당연하고 아름다운 얘기면 실제로 감점 요소로 작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문서를 썼는데 써봤더니 이게 5, 6쪽 분량으로 나왔다 하면은 이게 뭔가 잘못된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과제 지시문에 보면은 분량 제한은 없지만 2, 3쪽으로 쓰라고 나와 있거든요. 2, 3쪽으로 쓰라고 했는데 5, 6쪽 분량이 됐다. 이 뭔가 잘못됐을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안내 주의사항을 보시면 추가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연락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상세히 기술해야 됩니다가 나와 있는데 해결 방안을 이렇게 상세히 구체적으로 기술을 하면은 당연히 그 결과로서 이쪽 분량은 나옵니다. 이쪽을 썼는데 아 3쪽 쓰면 더 좋으니까 어떻게 해서라도 억지로 3쪽을 꾸역꾸역 채워 넣어야지 이거는 전혀 필요가 없습니다. 그리고 문서 작성을 할 때 무슨 일이 있어도 하늘이 쪼개지더라도 이쪽은 채워야 된다. 3쪽 채우면 더 좋다. 이렇게 채우기에 우선순위를 두고 문서를 쓰게 되면은 실질적인 문제 해결은 안 되면서 문서 양만 많아지는 그런 결과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본 문서 작성 시 유의사항을 정리하자면 문서의 양을 늘리는 데 초점을 맞추지 마시라는 점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서울시 서류환기법 문서 작성 시 유의사항에 관한 설명이었습니다.